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을 성적으로 바꿔드릴 저는 송태희입니다. 자, 이제 라스트 찬스 강의가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보고 오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회원 모의고사 시즌 1 이제 영회 여러분들 뭐 100분 시간 재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일단 싹 다 어렵습니다. 3점짜리도 거거거거 걸리면서 풀리는 것들이 이제 가끔가다 나올 거예요. 영회는 뭐 그렇게까지 거거거거 걸리면서 풀 건 아니었고, 근데 4점짜리 문제가 확실히 어렵죠. 왜냐하면 시즌 1의 모의고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들이냐면요, 이때까지 굉장히 환호받았던 기출들, 그러니까 이회원 모의고사에서 만든 문항들 중에서 좀 괜찮았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호응을 많이 받았던 거, 그런 것들을 모아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출제 기조가 아직은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6평, 9평의 출제 기조가 반영이 된 게 아니라 약간 기출의 출제 기조가 좀 더 많이 반영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번, 30번의 난이도가 좀 아스트랄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제 퀄이 진짜 좋기 때문에 진짜 뭔가 수능이 요구하는 발상들, 수능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의 흐름을 진짜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 좀 이제 요런 난이도에도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문제들밖에 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랑 같이를 하려면 이제 중요한 문제밖에 풀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별표를 일단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얻어가야 될 그런 문제들을 별표를 칠 거예요. 일단 13번은 조금 중요해요. 조금. 13번 좀 중요해요. 요즘에 조건부 확률과 관련돼서 문제를 조금 이제 거거거거 한 번에는 잘 안 풀리게 그렇게 문제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13번 약간 중요해요. 별표까지는 아니고 16번 별표. 여러분들 요 아이디어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번 별표. 18번이 여러분들 기출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그런 문항이랑 비슷해요. 뭐 F,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F4가 F10보다는 작고 뭐 우리 이렇게 정규분포 있을 때 뭐 이렇게 되도록 이제 M 값을 설정하면 뭐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 문제에서 나왔던 개념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낸 문제가 18번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만들었는지는 별로 관심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 20번 별표 2개. 별표 2개. 그러니까 공간도형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정도의 퀄리티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21번 별표 2개. 기출을 3개를 합쳐놨어요. 자, 그래서 기출을 3개를 합쳐놨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여러분들이 26번에서 오답을 냈던 3, 4등급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변곡 접선의 아이디어도 여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극한값 개념도 쓰여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됐었던 게 27번 안 풀렸던 친구들 원의 성질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번 별표. 28번 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문제를 잘 못 푸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굉장히 이제 그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를 해오고 개념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해놓지 않은 상태의 친구들이라면 28번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수특에 보시면 사건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유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점짜리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4점짜리 문제로 나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정리를 잘 해두세요. 전사건, 공사건, 그냥 사건이라는 거, 표본 공간이라는 거 무슨 의미였는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9번 별표 한 4개, 3개에서 4개를 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의 출제 기조가 약간 벡터를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면서도 좀 수식적인 계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벡터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29번, 9평 29번 보셔도 알겠지만 벡터를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능력들이 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29번에 딱 알맞은 문제예요. 그래서 29번 별표를 3개 치라고 했고요. 30번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에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일단 계산을 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해드리려고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왔긴 한데요. 딱 봐도 뭔가 글씨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30번 좀 어려워요. 별편 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는 좀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문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무슨 홍보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그림이나 글을 여기로 옮겨서 이제 전자칠판으로 옮겨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강의를 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강의는 제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강의,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저작권법에 안 걸리는데, 근데 이거를 PPT로 띄우거나 전자칠판으로 띄우면 그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도 제가 일일이 다 그릴게요. 알겠죠? 네, 전자칠판 없이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18번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거고요. 뭐 계산을 하진 않을 겁니다.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값과 요 값이 뭐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3에서 7 사이의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정규분포에서 맞지요? 구간이 얼마입니까? 구간이 4죠, 4. 구간의 길이가 4잖아. 그러면 이렇게 4씩 잘라봤을 때 이 넓이가 확률이잖아요. 맞죠?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은 넓이였죠?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이 넓이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확률분포에서 넓이는 어떨 때 제일 큽니까? 그렇죠. 구간을 잘랐을 때 이 구간의 중심이 뭐랑 가까울수록? 평균에 가까울수록. 맞죠? 그러면 구간의 중점이 3이고요. 구간의 중점이 7이고요. 구간의 중점이 5니까 3과 7보다는 누가 훨씬 더 평균에 가깝다? 5가 훨씬 더 평균에 가까워야 되죠. 그러면 3보다는 5가 평균에 가까우려면 평균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로 설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얘는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평균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5와 7 중에서는 5가 평균에 더 가까우려면 6보단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이렇게 평균을 설정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됐지요? 네, 그래서 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별표를 치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열심히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 됐지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시면 답 나오기 때문에 하시고요. 자, 19번. 공간 도형에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 도형에서 나왔던, 죄송합니다. 20번이네요. 공간 도형에서 나왔던 퀄리티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2018학년도 수능 20번에 공간 도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8 수능은 그림 안 줬죠, 맞죠? 그러니까 그림 안 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려가면서 풀어야죠. 자, 그래서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9가 있는데 이 9의 중심 O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 H, 그러면 평면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수선의 발 H를 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OH가 3이랍니다. 요 길이가 3이래요.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그린대요. 그러면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더 원이 커야겠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면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원도 누워 있는 거잖아. 맞죠? 원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원 C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있는데 이렇게 잡아두시고, 자, 점 P에서 9S의 근 접선에 대한 접점이 그리는 원을 C1. 그러면 일단 입체잖아요. 입체. 그러면 일단 접점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요런 접점들인 거죠. 맞죠? 요런 접점들. 뭔가 이제 바깥으로 가는 요런 아이들인데, 근데 접점이 뭘 그린대요? 원을 그린대요. 여기서부터 이해 안 됐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9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접점을 여기에도 그릴 수 있지만 요렇게 접점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접점을 돌리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원이 생기죠. 그러니까 요 우리가 바깥을 9 바깥으로 이렇게 끈 아이들 있잖아요. 얘를 뭐로 해서요? 지름으로 해서 뭐가 생길 겁니까? 요런 식으로 원이 생겨나는 거죠. 됐지요? 네, 요런 식으로 원이 생겨납니다.
요걸 뭐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C1이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Q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면 Q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를 지름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질 거예요? 요렇게 또 이제 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원을 뭐라고 하자고요? C2라고 하자고요. 됐지요? 자, 그랬을 때 요 상황에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기억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PQ가 4래요. 그러면 PQ가 4이려면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이기 때문에 2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름을 잡아야 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지금 그림이 거지 같죠? 맞죠? 저도 그림을 그리다가 이거 굉장히 그림이 거지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평면화를 시켜보겠습니다. 평면화, 단면화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자른 거예요. 요렇게 앞면으로 이런 식으로 자르면 요렇게 생겨나겠죠. 맞지요? 그러면 요 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직선으로 나타나겠네요. 그러면 요 길이보다는 여기 중심에서 요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원은 요 직선 위에 요렇게 겹쳐져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PQ를 여기랑 여기로 잡으면 되겠네요. 맞지요? 자, 그러면 원C원은 어떻게 생길까요? 바깥에 끄어서 여기를 뭐로 하는 여기를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이죠. 맞지요? 그러면 Q도 마찬가지겠네요. 요렇게 그어서 요 두 접점을 뭐로 해서요? 지름으로 해서요. 그러면 PQ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좌우 대칭이 있으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원이 만들어질 거라고. 맞죠? 그랬을 때 원 C1이랑 C2가 몇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달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면화를 했을 때 요 한 점이잖아. 근데 입체를 그리면요. 요걸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원이 생겨난다고요? 두 개의 원이 생겨난다고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구가 요렇게 튀어나가고 뒤로도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앞쪽에서 하나, 맞지? 뒤쪽에서 하나가 생기겠죠. 뭘 중심으로 해서요? 요 우리가 단면화를 해서 생긴 이 점 있잖아. 얘는 앞면에 하나, 뒷면에 하나인데 이게 뭐 해져서 보이는 겁니까? 지금 겹쳐져서 보이는 거죠. 그게 단면화를 했을 때 이제 요 점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만나구나.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할까요? 디귿을 하고 다시 기억으로 올 겁니다. 니은 볼게요. 9S와 점 A에서 접하고 그러면 9랑 A에서 접한대. 그러면 9랑 뭐 어디서 접한다고 할까요? 뭐 여기쯤에서 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접하는 뭘 그려야 돼요? 지금 평면을 그려야 돼요. 체기를. 그러면 평면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9에 이렇게 앞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접한다고 해봅시다. 좀 그리기 쉽게요. 그러면 평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요? 맞죠? 근데 이게 무슨 점을 포함해야 된다고요? 원 위에 두 점을 포함해야 된다고? 그럼 뭐 PQ가 요쯤에 있겠죠. 맞지요? 그러면 PQ를 포함하는 평면이 이렇게 그려진 거고 그 다음에 9에 접하는 점이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게 제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서 그려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평면과 그러면 이 평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있으니까. 그러면 이 베타랑 C1, C2는 각각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봐봐요. 이 평면은 이 9에 접한다면서요. 그러면 봐봐요. P에서 A를 이었어. 선분 PA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접선이 되죠. 9에서 끈 접선이잖아. 그러면 9에서 끈 접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요? C1이라고 한다고. 접점들의 모임을요. 그러면 A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P에서 이 9의 근 접점들의 모임이 하나가 되죠. 그러면 A는 뭐 위의 점이면서요? C1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맞지요? 그러면 Q에서도 마찬가지로 A를 끄었을 때, A로 선분을 끄었을 때 요 A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Q에서 끈 접선 위의 점들, 접점이 모이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C2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것은 뭐와 뭐의 교점이 됩니까? C1, C2의 교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지요? 그러면 아하 C1, C2의 교점인데 아까 우리가 기억해서 했잖아요. C1, C2의 교점은 몇 개 생길 겁니까? 2개 생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는 지름에서만 했잖아요. 근데 지름이 아니더라도 항상 2점에서 만나겠죠. 뭐 P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단면을 해주면 한 점에서 만날 거고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이렇게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2점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PQ를 아무 데나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A점이라는 건 C1, C2의 교점이네. 그러면 C1, C2의 교점 몇 개 있다고 했는데요? 2개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평면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하나, 구의 중심 뭐라고 해야 되지? 대칭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가 앞쪽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뒤쪽에 하나가 C1, C2의 교점이 있을 텐데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해도 되죠. 왜? 이 평면과 C1이 몇 점에서 만나냐고 했으니까요. 됐지요? 아하, 그래서 다시 이제 사고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냐면 베타랑 C1이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베타랑 C2가 한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이 A점이라는 게 C1, C2의 교점이라고. 근데 C1, C2 교점은 2개가 있는데 얘는 앞쪽에 하나니까 그러면 반드시 뒤쪽에 하나가 또 생길 거라고. 그러면 이 C1, C2의 교점은 앞쪽에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베타랑 이 9가 만날 수 있는 C1, C2가 만날 수 있는 다른 점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웠죠? 네, 말은 어려웠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됐지요? 아하, 그러면 일단 자 여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뭡니까? 니은에서 뭔가를 얻어가 봐요. 뭘 얻어갈 수 있죠? 내가 PQ를 잡았을 때, 맞죠? PQ를 잡았을 때 C1, C2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교점은 어디에 있게 된다는 겁니까? PQ를 그러니까 9S랑 맞죠? C1, C2의 교점은 9S랑 요 점에서 접하면서 C1, C2의 교점에서 접하면서 PQ를 포함하는 평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니은에서 얻어갈 정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가야 되는 거예요? 디귿을 가야 되는 거죠. 디귿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었을까 하면 4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풀었더라고요. 4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풀었더라고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래서 4가 아니라면 그러면 평면 알파사의 거리의 합은 얼만데요? 그거 진짜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PQ가 2래요. 그러면 PQ가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으면 맞죠? 요 위에 원이 있는데 뭐 PQ가 2가 되게 뭐 아무데나 잡을 수 있죠. 맞죠? 뭐 요렇게 잡으면 뭐 될라나? 어쨌든 PQ가 2일 때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됐지요? 자, 그랬을 때 두 원 C1, C2가 만나는 모든 교점과 평면 알파 사이 거리의 합을 구해달래요. 어머, 재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이 구를 살짝 좀 돌릴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C1, C2의 교점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 나는 이 뒤쪽에 하나도 보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를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지구본 돌리듯이. 그렇게 돌린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본 돌리듯이. 그러면 PQ가 어디에 놓이게 될 겁니까?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놓이지 않겠냐고요. 맞지요? PQ를 이렇게 평행하게 돌렸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좀 그림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그릴게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맞지요? 요렇게 PQ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구에 접하는 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맞지요? 요런 식으로요. 유리창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딱 접하는 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맞지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한 번 구에 접하는 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여기 구에 딱 접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요 점이랑 요 점이 뭐가 된다고요? C1, C2의 교점이 된다고요. 이걸 니은에서 해서 온 거야. PQ를 포함하면서 구에 접하는 평면 두 개를 그리면
이 평면과 얘가 만난 점이 뭐다? C1, C2의 교점이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봤는데 되게 그림이 아스트랄하죠? 맞죠? 지금 내가 무슨 피카소도 아니고 막 그림을 그려 제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풀기는 좀 싫죠? 그러니까 뭘 해보자고요? 디귿을 단면화를 하자고. 됐죠? 자,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으면 단면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됐지? 입체가 생각하기 싫으면 단면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자, 일단 여기에서 해야 될 게 좀 있어.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안 쓴 정보 있어요. 뭐 OH 길이가 3. 이거 한 번도 안 썼죠. 맞죠? 여기에 수선을 내리면 요 길이가 얼마다? 3이라는 걸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면 봐봐요. 요 반지름의 길이가 2여야 되는데, PQ 길이가 2여야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2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겠습니까? 얘랑 요 PQ 사이의 거리가 루트 3이 돼야죠. 여기가 1이니까. 맞죠? 그럼 봐봐요. 다시 요 중심에서 PQ의 중점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루트 3이 돼야 된다고. 일단 여기까지는 되신 거 맞죠? 그러면 이제 단면화를 할 건데요. 단면화. 디귿을 단면화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일단 구랑 평면은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얘는 루트 3이죠. 근데 뭐도 루트 3이었어? 구의 반지름도 딱 루트 3이었잖아. 맞지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구의 반지름도 딱 루트 3이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내리면 이게 뭐라는 겁니까? 아까 우리가 그린 평면 얘는 뭐라고 할까? 감마, 델타 뭐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 얘가 평면 뭐가 된다고요? 감마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얘가 평면 감마인 거야? 단면화시키면 저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리면 얘는 평면 델타가 되겠네요. 됐지요? 자, 그러면 이 점의 정체는 뭘까? 이 점의 정체. 이 점의 정체는 우리가 아까 PQ 이렇게 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면화를 시키다 보니까 P랑 Q가 같아진 거야. 근데 이게 뭐랑도 같아졌습니까? PQ의 중점과도 같아졌죠. 맞지요? 그러니까 요 직선이 한 점으로 보이는 거지. 이렇게 단면화를 시켜보니까요. 됐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 보겠습니다. 구하고 싶은 거. C1, C2가 만나는 교점과 뭐 사이의 거리? 알파 사이의 거리. 그러면 일단 얘는 3이네요. 이거 확실하죠?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되는데 얘만 구하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1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디귿 다 틀렸다고 했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물어봅시다. 정확하게. 자, 볼까요? 자, 일단 이렇게 얘를 만들었어요. 직각삼각형. 직각이 있길래. 맞죠? 그러면 얘도 뭔가 직각이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겠죠? 그러면 한 점에서 끈 두 개의 접선의 길이는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요 길이가 3이겠네. 맞지요?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고요? 루트 3이고요. 요까지는 다 해요. 요까지는 다 한데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찾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해야죠. 일단 2루트 3. 근데 이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 푼 친구들이 많았냐면 뭐라더라? 그 친구 말을 들어봤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3에서 루트 3을 뺀 것보다는 이 길이가 길 거잖아요. 3에서 루트 3을 뺀 것보다는 이 길이가 길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4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맞긴 한데 그런 거 말고 이 삼각형을 보면서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루트 3이랑 2루트 3을 보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1대 루트 3대 2죠. 요게 생각이 났으면 이 문제 풀렸을 거. 이 문제를 풀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몇 도입니까? 30도죠. 그러면 여기도 30도일 거고 여기도 30도일 거죠. 그래서 3의 사인 30도니까 2분의 3이 되고 그래서 4가 아니라 2분의 9였던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지요? 그래서 항상 직각삼각형에서 1대2 비율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지요?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잠깐 이제 다른 거 풀고 나서 돌아올게요. 이거는
좀 이제 기출을 여러 개를 합쳐놨기 때문에 좀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슈들도 많습니다. 아이고 그림을 몇 장을 그려질긴 거야. 됐지요? 그러니까 디귿을 푸는데 일단 기역, 니은이 다 쓰였죠. 기역, 니은이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게 아니었죠. 요런 게 수능의 아이디어고 수능의 생각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28번은 뭐만 조심하시면 됩니까? y의 원소가 0에서 8 사이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등호가 없습니다.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건의 정의가 뭐예요? 사건? 사건이라는 게 뭡니까?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사건을 굉장히 장황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배운 사건이 있거든. 액시던트, 해프닝, 이벤트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그런 건데 아니 수학에서는 그렇게 막 장황하게 정의하지 않아요. 수학은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정의합니다.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해요. 그럼 봐봐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죠. 그러면 표본 공간은 뭐가 됩니까? 주사위를 하나 던졌다면 1, 2, 3, 4, 5, 6이죠. 그러면 사건이란 건 얘 부분 집합이랄까? 3, 4 이런 거. 됐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면 쉽게 풀렸을 겁니다. 됐지요? 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확통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8번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 내가 별표를 3, 4개를 막 치라고 했었던. 됐지요? 네, 그럼 볼까요? 빨간색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빨간색을 쓰면 안 지워져서 못 쓰겠어요. 자, 볼까요? A점이 있어요. 2분의 1, 4,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점이 있어요. 1, 2,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C점이 있어요. 2, 4, 5가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점 P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OP에서 OC를 뺀 벡터가 3루트이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결론적으로 C가 일단 될 수 있는 후보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인 요 구위에 P가 어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 P가 모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OA랑 OP를 내적했을 때의 값이 K로 일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 K라는 값이 상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P가 구위를 전부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건 일단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P를 일단 후보를 가려낸 거지. 후보를. 됐지요? 네, 그 다음에 점 O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OB 벡터인 평면을 알파라 할 때 너무 어려워. 그러면 9에 또 평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면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리면 되는 거니까 점 O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OB 벡터래요. OB 벡터 이런 거겠지? 맞아요? OB 벡터. 얘가 법선 벡터래요. 자, 이 평면을 알파라 할 때 모든 점 P를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의 집합을 도형 D라 하자. 그러면 P점을 어떻게든 정해야겠네요. 그러면 OA 벡터랑 OP 벡터의 내적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A점을 그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A점은 어디로 그릴까요? 이쪽에 그릴까요? 그러면 OA가 있을 거예요. 맞죠? 내 마음대로 그려도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맞죠? 구위에 있지 않은 점들이죠. 얘네들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슨 생각? OA랑 OP를 내적해서 K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OA랑 OP를 내적했을 때 일정 값이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 해보는 거죠. P가 여기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OA, OP 어떻게 내적할 거야? 정사형으로 내적해야죠. 그러면 P를 어디로 내려요? 그렇죠. OA에 수직이 되게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요 점이 뭐가 될 거예요? P 프라임이 될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OA, OP로 계산 안 하고 OA, OP 프라임으로 계산할 거죠. 맞지요? 그러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잖아.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냥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네요. 그러면 이 값이 K로 일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만약에 P'이 여기 와야 된다고 쳐봅시다. 그냥 단순 가정이에요. 여기 와야 된다고 치면 그러면 P는 여기만 딱 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돼?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 내렸을 때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름으로 해서 또 뭘 그리는 거야? 원을 그리는 거야. 그랬을 때 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수직 내리면 다 어디로 갈 겁니까? 얘로 갈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니? 그러니까 얘네들 다 어디로 올 거예요? 보면 여기 올 거죠. 요 직선 위로. 맞죠? 요 직선 위에 겹쳐질 거잖아. 그러면 수직 내리면 다 여기 P'으로 오겠지. 맞아요? 아하. 그러면 만약에 P'이 여기 와야 된다고 치면 요렇게 수직선 그었을 때 여기에 있는 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이 원 위의 점들은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P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신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 여러 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찾았어. 이 모든 점P는 요 원 위의 점들이야 라고 했어. 그랬을 때 이 모든 점P를 뭐로 내려야 된답니까? 평면 알파의 수선의 발로 내려야 된답니다. 수선의 발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예요? 그럼 정사형이죠. 맞죠?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게 정사형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정사형 내렸을 때는 요런 식으로 뭐 원은 아니겠고 맞죠? 원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내려오니까 타원쯤? 타원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하재요? D라고 하재요. 됐죠? 근데 이 D에 뭐가 포함이 되는데? O가 포함이 되는데. 아이 복잡해라. 무엇이 이래 복잡합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하기 싫어져요, 점점? 그럼 뭐 한다고? 단면화를 하자고요. 알파, O, OA, 9. 됐죠? 요렇게 됐을 때 9의 중심은 C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렇게 정사형을 내렸을 때 O가 딱 포함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O가 포함이 돼야 되면 정사형을 내렸을 때 딱 요쯤에 와야 된다는 얘기지. 뭐가? 이 원의 끝점이 여기로 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O가 포함이 되려면 이 원의 끝점을 딱 내렸을 때 여기 와야 된다는 소리라고. 이게 최소라고. 그러면 원의 끝점을 내렸을 때 여기 오면 성공. 근데 원의 끝점을 내렸을 때 여기 오면 실패지. 왜? 이렇게 그었을 때 O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니까. 아하. 그러면 결론 뭡니까? 이 원의 끝점은 최소한 어디에 있어줘야 된다. 여기랑 여기. 그러면 더 좋게는 이에 여기에 뭐가 있으면 이 원의 끝점이 있으면 되는 거죠. 맞지요?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뭐니까? 경계점이니까 경계점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을 생각을 할 텐데 그럼 봐봐요. 여기 원의 끝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요렇게 수직 내렸을 때 그러면 이 점을 뭐라고 할까요? X라 합시다. X. 그러면 요렇게 원이 생겼을 경우인 거죠. 맞지요? 그 다음에 원의 끝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거 그림 그리기 더럽게 어렵던데 일단 잘 그려보고 싶은데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맞죠? 지금 단면화를 그린 상황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원이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요거를 지름으로 해서 원이 이렇게 앞쪽에 뒤쪽에 생긴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그었을 때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요 점을 뭐라고 하면 Y점이라 하면 요렇게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수직을 내리면 OA의 수직으로 내리면 요 Y점으로 올 거죠. 됐지요? 그러면 이걸 경계점으로 해서 어디에 있으면 내적한 값이 P'들이 지금 X랑 Y는 전부 다 어딘 거예요? P'인 거예요. P'은 뭐였어요? OA로 P를 정사형 내린 거죠. OA로 P를 정사형 내렸을 때 값들이 X에서 Y 사이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구했어요. P'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X랑 Y 사이예요. 돼? 자, 일단 여기까지 되셨으면 성공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K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그러면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OA랑 OP 값이죠. 그러면 최대는 어디겠어요? Y. 최소는 X. 됐죠? 아하. 그러면 OA, OP라는 건 OA,
OX 내적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OY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적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10을 맞죠? 여러분들 여기 나오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지? 좌표를 줬잖아요. 좌표를 왜 줬겠어? 계산하라고 줬겠지. 맞죠? 그러면 계산을 하라고 줬을 테니까 그럼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뭐 여기는 P'이라는 표시에서 X', Y' 이렇게 표시해보고 여기를 X, Y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맞지? OA, OX'이나 OA, OX나 똑같은 거 알죠? 당연히 정사형을 내린 거니까. 그러면 이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맞죠? 왜냐면 A점은 좌표가 있잖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 점은 어떻게 구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얘네들은 내가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원점에서 올렸죠? 원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이 원점에서 수직으로 올린 게 잘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알파의 법선 벡터죠. 얘는 뭐 위의 점이다? OB 위의 점이라는 거예요. 봐봐. 지금 뭐 구하고 싶냐면 XY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첫 번째 OB 위의 점이야. 다르게 얘기하면 OB 벡터와 평행한 거죠. 맞죠? 그럼 OB 벡터랑 평행하니까 X의 점좌표를 뭐라고 잡을 수 있고요? T, 2, T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Y점의 좌표도 T2, T2, T2 너무 어렵다. OPQR, ST, U, EU, EU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9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T, 2T, 2T랑 2, 4, 5 사이의 거리가 얼마여야 돼요? 3루트 2여야 되죠. 그래서 T-2의 제곱 2T-4의 제곱 2T-5의 제곱이 얼마면 되는 겁니까? 18이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T가 1 또는 3인데 그러면 작은 걸 뭘 주면 되고요? X를 주면 되고 큰 거는 뭐 주면 됩니까? U 주면 되죠. U. Y 좌표로 주면 되잖아요. 3, 6, 요렇게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X랑 Y 좌표 구했잖아요. 대입만 하면 답 나오겠네요. 이야. 그래서 이 문제 좋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보시면 2분의 1, 8, 마이너스 4, 2분의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 계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2분의 9가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2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OAOP 값이 K라고 했으니까 K의 최대 최소인데 정수여야 되죠? 정수려면 최소는 5, 최대는 13 이렇게 되겠네요. 최대랑 최소의 합 18 이렇게 답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맞죠? 자, 뭔가 한 게 많아요. 한 게 많아요. 근데 내적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쓰여 있어요. 내적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쓰여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적을 뭘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까? 정사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요. 맞지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내적 값을 뭐로 계산을 합니까? 그러니까 범위를 정할 때는 정사형을 쓰는데 또 계산을 하려고 보니 좌표도 찾아야 됐고 맞죠?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이 9평 29번이랑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됐지요? 21번이랑 30번 풀이하면 집 가겠는데요? 자, 그래서 21번이랑 30번 뭐 풀이는 해야죠. 맞죠? 네, 풀이는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다 집 갔어요. 집 갔기 때문에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강만 좀 30분을 넘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21번이랑 30번만 풀면 끝나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뭐 이슈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긴 할 텐데 좀 어려울 겁니다. 봅시다. 21번. fx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fx 생긴 꼬라지부터 마음에 안 들죠, 일단. 뭐 이렇게 생겨 먹었어? 맞지? 생긴 꼬라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건 있고 그 다음에 gx는 1차래요. 1차. 이렇게 생겨 먹은 애가 있어. 자, 그랬을 때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양의 실수 t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아니,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미분을 해야 되죠. 맞죠? 미분을 해요. 그러면 미분을 해서 이제 구할 텐데 자, 연속이랬지 미분이 가능하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따로 미분하시면 돼요. 아니, 뭐 미분을 열심히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결과치만 써드릴 거예요, 저는. 이것도 쓰기 귀찮다. 진짜 답만 써야지. 자, 미분 열심히 하세요. 나도 다 했어요. 다 해서 온 거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맞지요?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지요? 그러면 얘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쉽네. t가 뭐보다 작으면 됩니까? 그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t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맞지요?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범위예요? 아니면 또는이에요? 당연히 공통범위죠. x가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공통범위인 거죠. 그러면 t 값의 범위가 뭐가 됩니까? 1에서 9까지죠.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려고 하면 이 범위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1에서 9 사이가 된다는 거죠. 0이면 안 되나? f'이 0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0이면 0 더하기 4 상수네요. 맞죠? 그러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는 구간이 없어지네. 그래서 얘는 0이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을 생각해 줄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1이랑 9를 썼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A랑 B는 일단 찾았어요.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해서 요 T 범위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직선 GX의 기울기의 최소값을 H를 하자. 시끄럽고 모르겠고 GX가 있는데 얘 기울기를 구할 건데 기울기가 뭐로 나와? 범위로 나와. 그랬을 때 최대는 모르겠고 최소를 HT를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봤던 거예요? 어디서 봤지? 2018년도 수능 21번에서 봤던 거지. 우리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로그 함수, lnx 이렇게 평이도 시켜가지고 막 얘가 얘보다 크니 작니 뭐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 나시죠? 나야 됩니다. 우리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뭐 얘는 순한 맛인 것 같네요. 얘는 그냥 뭐라고 쓰면 될 텐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gx보다 작아야 되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라고 쓰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써놨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fx는 지금 뭡니까? 곡선이죠. 직선. 그러면 곡선과 직선의 지금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그려야 됩니까? fx를 그려야 돼요. 젠장할? fx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fx를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fx를 어떻게 그리지? 그리죠, 뭐. 그리는 거잖아.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 안 돼요. 그러면 증가하면 무한대로 가나? 조심하셔야 돼요. 무한대로 안 가요. 뭐 생깁니까? 정근선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많다고요. 일단 이 문제의 첫 번째 이슈는 정근선입니다. 이거부터 찾아놨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정근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사실 정근선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탄젠트. 뭐 무리함수는 그냥 점인 거죠, 점. 그 다음에 로그 함수. 당연히 로그 함수 있으면 지수 함수. 얘네들은 전부 다 뭘 생각하면서 그려줘야 된다고요? 정근선을 생각하면서 그려줘야 된다고. 이해돼요? 지수 함수에는 당연히 EX 포함되고 로그 함수에는 당연히 LNX 포함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해져 있거나 뭔가 더해져 있는 형식이라면 반드시 뭐가 생길 수 있다. 정근선이 생길 수 있다. 이걸 고려를 하면서 그러면 얘는 무한대로 갔을 때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y는 t제곱 더하기 4로 근접해 가죠. 맞지요? 점점 근접해서 가지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도 정근선이 생기겠네요. 뭐로? y는 t-4의 정근선이 생기겠네요. 맞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쭉 증가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뭐는 있을 거예요. 변곡점은 있겠죠. 맞죠? 근데 변곡점이 있는데 변곡점을 찾고 싶어요? 별로 안 찾고 싶어요? 안 찾고 싶죠? 네, 그래서 별로 안 찾겠습니다. 그러면 어딘가 변곡이 될 텐데, 맞죠? 해보면 0입니다. 해보면 0이긴 한데, 자, 그러면 0, 뭘 지나는지 한번 해봅시다. y절편 찾아서 안 좋은 점은 없으니까요. y절편 얼마입니까? 5네요. 여기도 5죠. 연속함수 맞네. 5. 그러면 이렇게 어디선가 꺾여서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0이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됐지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x 됐어.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누가 위에 있어야 돼요? 곡선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직선이 밑에 있어야겠네. 맞죠? 직선이 밑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곡이 되는 게 당연하네요.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 변곡이 되는 게 당연하네. 나 혼자 뭐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직선이 위에 있어야겠네. 요렇게. 됐지요?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낮추고 싶어. 근데 낮추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하고 지나가 버리면 요렇게 되죠. 맞지요? 요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요 상황도 피하고 싶은데 그러면 막 낮추면 어떤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막 이렇게 요 곡선을 뚫고 가겠죠. 맞죠? 그러면 이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곡선을 안 뚫고 갈까요? 이 곡선도 안 뚫고 가고 이게 여러분들 구평 이번 연도 구평입니다. 26번에서 생각했던 뭐의 개념? 극한의 개념이 필요한 거죠. 맞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슈가 많아요. 지금 정근선도 있고 구평 26번의 변곡접선 아이디어도 있고 많아요.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얘를 안 뚫고 가려면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0 마이너스일 때 극한값이랑 0 플러스일 때 극한값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0 마이너스일 때 극한값보다 직선의 기울기가 훨씬 더 뭐 해야 되고요? 가팔라야 되고요. 0 플러스일 때 극한값보다는 직선의 기울기가 더 내려가야 되죠. 맞지요? 0 플러스일 때보다 직선이 더 가팔라야 되고 0 마이너스 때보다 직선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야 되네요. 맞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극한값이 필요해. 그러면 0 플러스일 때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리미트 뭐 이런 거까지 써줘야 됩니까?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값이 얼마입니까? 우극한 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3분의 3 더하기 4죠. 그러니까 f'(x) 미분계수 점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9분의 3t제곱 마이너스 3 그러면 3분의 t제곱 마이너스 1 맞지요? 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얼마입니까? 여기에다가 0 넣으시면 9 마이너스 t 맞죠? 9 마이너스 t 0 넣으시면 맞죠? 9 마이너스 t 자, 그러면 다시 직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은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 당연히 이렇게 그어지려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러면 ht는 뭐보다 커야 된다고요? 3분의 t제곱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뭐보다도 커야 돼? 얘보다는 0 마이너스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더 커야 되죠. 맞지요? 그러면 ht는 9 마이너스 t보다도 커야 돼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이 생겨요. 뭐냐면 얘네가 연속이기만 하고 뭐는 아니라고 했어요. 미분이 가능한 거는 모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요렇게 끄었는데 얘가 너무 완만하게 와버린 거지. 보니까 얘가 너무 완만하게 온 거야. 그러면
얘가 갑자기 훅 하고 커져버리면 여기서 뭘 끌 수 없어요? 병옥접선을 끌 수 없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러면 얘가 미분계수가 어떻게 연결돼야 됩니까? 증가하려면 미분계수가 매끄럽게 증가하는 형태여야겠죠? 내가 너무 설명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이제 HT를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자, 그러면 봅시다. 만약에,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왼쪽에서는 9-t고요. 오른쪽에서는 3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만약에 얘네 둘이가 같다고 해봅시다. 9-t랑 3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같다고 해요. 얘네가 같으면 HT는 어디에 있으면 됩니까? 딱 여기 있으면 되죠. 맞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점의 기울기가 같아요. 점의 기울기가 같으면 당연히 얘네 둘이 점의 기울기 같으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겁니까? HT가 되겠네요. 맞죠? 얘네 둘이가 같다면 이게 HT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가 같을 때를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으세요. 이거 두 개가 같을 때가 언제냐면 4예요. 4. 치트키. 그러면 H4가 얼마구나? 5구나. 됐죠? 자, 이제 HT라는 함수를 정리하는 걸 거예요. T가 4일 때 값이 5. 그러면 T가 4보다 작으면 1보다는 커야 되니까 일단 1보다는 큰데 4보다 작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4보다 작으면 누가 더 클까요? 얘네 둘 중에. 뭐 1 하나 넣어보세요. 8. 당연히 얘가 더 크죠. 맞죠? 그러면 9-t가 접선의 기울기가 훨씬 더 큰 거야. 그러면 어느 쪽으로 맞춰야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이쪽으로 맞춰야 되죠. HT를. 왼쪽에 맞춰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다시 적으면 HT는 9-t보다도 커야 되고 맞지? 크거나 같아야 되고 HT는 3분의 t제곱 마이너스 1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둘 중에 큰 게 얘잖아. 그러면 이쪽이 큰 게 1에서 4 사이라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맞춰야 된다고. 9-t로. 근데 t가 4보다 커지면 누구 쪽으로 맞춰야 된다고요? 얘 쪽으로 맞춰야 된다고요. 얘보단 얘가 훨씬 더 크니까. 그러니까 3분의 t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HT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HT가 하고 있어. 이게 뭘 하는 거였냐면 2019 수능 대비 6평에서 우리가 봤던 그 막 미분계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일부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개념들이 싹 다 하나로 모인 게 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설명이 어렵고 여러분들도 듣는 여러분들도 지겹고. 자, 그럼 이제 끝내러 갑시다. 뭐 해야 된답니까? 뭐 해야 된대요? 함수 HT-C의 제곱이 1에서 9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얘를 일단 미분을 해보죠. 이 HT-C의 H'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뭐 좌극한 우극한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근데 얘가 문제네. 뭐일 때 문제입니까? H'T는 4일 때 문제죠. 4가 아니면 얘네들은 싹 다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맞죠? 미분계수의 연속인데 4가 아니면 미분계수의 연속이 아닌 거잖아. 그러면 결론. T가 4일 때는 H'4-랑 H'4 플러스의 값이 다르니까 미분이 불가능할 뻔했는데 근데 뭐 해야 된다고? 미분이 가능하려면 H4-C가 뭐가 되면 됩니까? 0이 되면 얘가 딱 0이 되는 순간 4-4 플러스 상관없이 그냥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C가 뭐가 되겠구나? 5가 돼야겠구나 라는 게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계산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3 더하기 H7 더하기 5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시면 6 더하기 16 더하기 5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7. 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했고 저도 잘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이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근데 되게 생각해야 될 게 많죠. 일단 처음부터 정근선 생각 못했던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풀지 시작조차 감을 못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T 그 병곡접선 그러니까 얘 점의 기울기랑 얘 점의 기울기보다는 이 직선이 훨씬 더 가팔라야 된다. 이 정보도 생각하기가 좀 힘들었고 그래서 이게 9평 26번에 이 정보가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2019년도 6평에서 했던 이 HT 범위 나눠서 얘가 미분이 가능하겠지를 정하는 거.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한 문제만 제대로 공부해도 3, 4문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지요? 네, 근데 30번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0번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 2회원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풀이보다 훨씬 더 풀이 잘 자신이 없어요. 요것도 사실 2회 모의고사에 있는 풀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정답지에 나와 있는 풀이랑 똑같은데 이게 21번은 확실히 들었을 때랑 안 들었을 때가 달라요. 사람이 설명을 해줄 때랑 활자로 설명할 때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30번은 살자로 설명할 때랑 입으로 설명할 때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입니다. 네, 그래서 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대신에 올려드릴게요.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뭐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0회 풀이를 마치고요. 자, 이제 1회부터는 조금 컴팩트하게 풀이를 진행을 해 나갈 테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